네, 금요특집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담교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1,300원 터치한 환율, 실적과 수급 영향은입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이 1,301원 8전에 마감했죠. 관련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달 6월의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환율이 1,29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전일에는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번 달 초에는 1,251원에서 거래됐지만 불과 20일 만에 상승폭을 더욱 키운 건데요. 오늘은 오후 2시 기준으로 1,298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전망한 기업의 실적 전망도 보시죠. 먼저 KB증권의 의견입니다. KB증권은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현재 8% 수준에서 6에서 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보다는 생산자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생산 비용의 증가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인터넷, 유통, 그리고 IT 하드웨어 업종이 영업이익률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키움증권은 아직 올해 영업이익 하향 조정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봤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추가 하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두 번째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였죠. 13년 만에 다시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1,300원 아래 지금 형성된 상황인데 최영동 파트너님, 예. 원화 약세 좀 계속되는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겠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조 자체가 기준금리 자체를 좀 인상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예. 그와 더불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월 달과 9월 달까지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넉넉히 있어 버리게 되면 환손실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매도세 자체가 또 환율을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달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QT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뭐 이러한 부분들, 미국에서 시작된 유동성 축소가 전 세계 환시장 자체를 상당히 좀 끌어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 더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글로벌 경제 둔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지치고탄을 맞습니다. 그렇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7월 달 1일이면 또 7월 달 넘어서게 되면 또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제조업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되면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시장도 마찬가지로 안정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앞서 언급드렸던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 자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예. 환율에 대한 안정화는 우리가 좀 꾀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 환율 시장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종목 관리라든지 계좌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수창 파트너님, 이제 다음 주면 벌써 3분기 시작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의 3분기 상하단 밴드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시장에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환율을 더 뚫고 더 높게 보실 텐데, 저는 일단 너프하게 좀 보면 밴드 범위는 이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0원에서 1,250원대.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어제 고점이 의미 있는 고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1,290원대를 단기적으로 이탈하면 사실상 환율은 계속 1,300원 넘어가기보다는 약세가 둔화되면서 워낙 강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 좀 보고 있고, 좀 너프하게 본다면 1,350원 정도에서 1,250원대에 3분기에 머무를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명확합니다. 이 지금 보시면 소프트한 상태라고 했던 금융 위기 때 1,300원대 넘어갔고요. 그리고 IMF 때 넘어갔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1,300원, 1,400원대까지 올라갔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1,300원대 좀 상징적으로 심리를 흔들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원화가 다시 강세를 1,100원대를 향해 내려올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뭐냐면, 결국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파월 의장이 발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다시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해서 경기 상황은 여전히 좋다, 강하다라는 게 증명되는 3분기.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이 발언했을 때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걸 찾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3분기에 본다면 저는 원화가 오히려 계속 약세로 가지 않고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이 원화 약세로 인해 이 외국인 수급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최영동 파트너님, 이 외인 수급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기간적인 부분들하고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들 주식 보유 비율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30% 정도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역사적 최저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이 역사적 최저치에서 매수를 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우리가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율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1,300원대에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고 경기 지표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경기 지표에 대한 개선세들을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외국인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한 이후에 예. 안전하게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QT가 좀 끝나가는 한 2,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QT 바닥을 보여주는 상황들 그다음에 하반기 금리 인상 부분들이 현재는 9월 달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보시게 되면 기업 실적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되면 그때쯤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이 현저하게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던 시점 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시점을 타이밍을 잡고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를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수창 파트너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보다는 외국인들은 선물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선물이 8,100계약 들어오면서 7월 옵션 만기로는 이제 매수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행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판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 동향에서 우리 최수창 파트너께서 보시는 아이디어 그리고 특히 최근에 달러 ETF 굉장히 강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 현물 쪽에서는 아직 환율의 흐름 때문에 강하게 들어온 상황은 못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물보다 더 빠른 게 선물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선물 시장에서 수급에 우리가 힌트를 얻자라고 제가 얘기도 해드렸는데 요 다시 한번 차트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동시 옵션 만기 이후에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미결제 약정이 정말 임계치 육박한 32만 개대 거의 임계치거든요. 예. 과거에 제일 많을 때가 34만 개대가 최종이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이 바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 50만 개, 70만 개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는 구매를 봐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계속해서 장중에 반등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하락 변동에 대한 브레이크를 오늘 의미 있게 걸고 있다.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미결이 감소하는 구간 외에도 미결이 증가할 때 상승 반등의 힘이 더 나오는지도 지켜본다면 이 포인트에서 의미 있는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하자. 그리고 하나 더 IT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개인 투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더 빠진다라고 시각도 있는데 예. 거기서 힌트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온다면 IT 섹터가 먼저 나올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IT 섹터 여전히 연기금하고 수급을 보시면 일별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반전의 의미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분명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반등이 좀 강하게 또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쪽을 보시면서 ETF 달러 쪽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구간은 그래서 제 전망이 1,300원대를 급격하게 넘어서 1,400원대를 간다면야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점에서 현 시점에서 달러 ETF에 대한 대응은 과연 시기적절할까? 다시 말하면 실익이 크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 오히려 쫓아가서 만약 1,400원을 강하게 보겠다라는 분들은 대응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오히려 현물을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금요 특집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전해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퇴양난 동학개미 약세장에서 살아남기인데요. 정말 투자자분들에게 힘든 시장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총 상위주의 하락폭도 커졌던 상황인데요. 6월에 개인이 순매수한 탑10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죠. 1위과 2위는 반도체 투톱입니다. 개인은 삼성전자를 3조 1,650억 원, SK하이닉스를 7,075억 원가량 담았는데요. 이렇게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투톱의 주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증권사도 우려가 커졌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스마트폰 판매 부진과 디램 가격 하락으로 당분간 주가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위는 삼성전기, 4위는 카카오페이인데요. 5위는 금융주 KB금융입니다. 금리 인상기에서 투자 매력 그리고 배당 매력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 주가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많은데요. 특히 7위와 8위,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두 종목 모두 올 초에 비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개인들은 이번 달에 두 종목을 1,000억 원대 매수에 나섰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하나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도 매수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3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뭐 예상했던 대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1위, 2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로 나오네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 이런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이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매입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세요. 나는 8만 전자, 나는 7만 전자, 난 6만 전자. 너무 아쉽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억울할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들 종목을 갖고 있는 걸 위안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른 종목들이 뭐 공매도 수급이라든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 이들 종목도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비빌 언덕 있는 섹터하고 종목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반도체에 있어서 뭐 위기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전 세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빼면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경쟁할 수 있는 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위협을 받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당분간 한 3, 4년 아니 좀 길게 보면 5년 내는 희박한 확률이니까 이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해 주죠. 예.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거든요. 경제 핵심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크게 반도체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불안해할 게 아니라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어떤 표현을 좀 비유를 하자면 강남에 땅 한 10만 평씩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 10만 평 못 사잖아요. 근데 10만 평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는 이 삼성전자를 내가 갖고 있다. 10주든 100주든 이런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을 보수적으로 얘기하거나 둔화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일일비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력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오늘 모처럼 만에 6%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영동 파트너님, 예.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섹터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수출주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내 안쪽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지금 성장세로 써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산업을 지금 경계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좀 못 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유동성 축소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성장주들 퍼 자체가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좀 약세 국면에 들어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뭐 전체적인 논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씩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네이버는 여전히 광고라든지 커머스라든지 그리고 핀테크 쪽에서에 대한 성장성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하방으로 흘렀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차트 전체적인 이제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작년도 고가, 그러니까 올해 고가죠. 올해 고가가 이제 47만 원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하락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세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하락 추세 자체가 그냥 막바로 다이렉트로 꽂는 것이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에 지금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금 양봉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리바운딩이 이루어졌을 때 20주선이라든지 20일선을 기반으로 해서 비중 조절을 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카카오는 얘기가 좀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너무 작년도 재작년도에 기업
물적 분할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들,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어느 정도에 대한 리바운딩에 대한 강한 뭔가 이제 신뢰감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매수세를 유입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는 아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20주선 정도까지 리바운딩이 좀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과거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보여줬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노려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국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뭐 동남아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아니면 멀게 뭐 유럽이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전환, 이러한 이제 기조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성공투자 오후 증시 금요 특집 시간을 시청 중에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분 전문가가 선정한 투자 유망주, 먼저 최수창 파트너 종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대환유암이네요. 네, 대환유암 한번 진단해 주시죠. 그 대한유화를 지금 제가 콕 집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것이 증시 그냥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등을 찾는 영역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대한유화는 이제 그 폴리에틸렌 쪽인데, 여러분들이 HDP 또 LDP 이렇게 보시면 쉽게 설명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HD는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식품 용기, 그러니까 냉장고 들어가는 반찬 용기 있죠. 예. 요거 플라스틱이고요. LD는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우리가 지퍼팩이라든가 비닐 요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국내 1위입니다. 이 회사가. HDP 쪽에서 폴리에틸렌 쪽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 그렇다면 이거는 경기 민감에 상당히 주목되는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 회사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분리막에 있어서 폴리에틸렌을 또 생산했는데 그것도 점유율 국내 1위입니다. 2차 전지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그리고 중국에서 봉쇄 완화되면서 중국 경기 부양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적으로 에틸렌의 스프레드 가격이 상당히 마진율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바닥권이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한유화를 꼭 사든 안 사든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2008년도, 2008년도 10월 달에서 2009년도 시장 바닥이었죠. 예.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새 대통령 되고서 6월 달에 시장 바닥이었어요. 뱅가드 물량으로 흔들리면서.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시장 바닥이었어요. 시장이 바닥에서 나올 때 대한유화는 강한 바닥을 보여주고 반등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유화가 지금 바닥권에서 싸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시점이 보인다면 예. 시장도 강한 의미가 있고 대한유화의 상승 반전도 상당히 강한 의미가 있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영동 파트너 관심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입니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지수 자체가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OCI 같은 경우는 지금 1% 정도 상승을 좀 그렇네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일단은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제 리바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강점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태양광 수요를 좀 보시게 되면 240기가와트 정도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전년비 대비해서 30%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을 한 에너지 생산 자체는 아마 당분간은 좀 이 기조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OCI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자체는 다소 조금 불안정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실적이 우호적으로 전환되는 가장 첫 번째 요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가격이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조정되는 가격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는 상향된 상태에서 하향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들보다는 수요에 대한 개선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20일선에 대한 눌림목 구간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한 17만 원대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차분하게 좀 스윙 관점으로 대응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봤더니 코스피 시장은 2.3%, 코스닥 시장은 4.8% 비교적 좋은 상승세 보입니다. 정말 모처럼 마음 편히 갖는 주말인데요. 이제 두 분 전문가의 다음 주 투자 전략을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파트너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증시는 끝이 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 시장 빠지면 끝이 어디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빠졌을 때하고 오늘 올라온 거랑 사실 그 자리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예. 전 다음 주 전략에서 이걸 말씀드렸어요. 지금 벌써 올라오고 있는데 일봉상, 종가상, 일봉의 기준상, 종가상 5일이평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다음 주 예상했는데 잘하면 오늘 종가에 그게 먼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주봉상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급이었던 상승 구간에서의 하프 눌림. 이 자리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38점이 눌렸던 자리 2,600포인트에서 증시의 바닥 영역 의미 있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 하프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음 주에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 반등을 만드는 구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네, 다음 최영동 파트너님은요? 예, 일단은 지금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예. 상황이었고요. 언제 오느냐가 일단은 우리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급락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오게 되면 현금 확보를 좀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종목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금이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보유 종목들이 풀로 지금 차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에 대한 집중보다는 계좌 관리를 내가 향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진바닥이 나왔었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량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국내외 리포트들을 보시게 되면 목표 주가를 다 하향시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미 기관들이나 해외 IB 쪽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반영을 하면서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시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저가를 살 수 있는 현금량을 좀 확보를 해놓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특집은 최수창, 최영동 와운앱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